안녕하세요. 실전적 투자자입니다. 오늘도 최근 10년 사이에 주가가 10배 이상 올라온 종목들 대상으로 한 10종목만 다시 또 보려고 합니다. 그럼 화면을 보시면요. 오늘 볼 종목은 나이스 평가 정보, 고로 신용 정보, 나이스 미디어, 다나와, DMB 미디어, 라운테크, 삼화전기, 에코마케팅, 오스테 임플란트, PC디렉트, KINX 정도 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이스 평가 정보를 보면요. 이 기업은 우선 어떤 종목인지 어떤 상황의 질적으로 분석하려면 정보를 알아야 되겠죠. 기업 정보 및 컨설팅, 개인 신용 정보, 자산 관리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게 보면 이 회사가 좀 꾸준한 기업이거든요. 보시면 그러니까 크게 매출은 증가 안 하지만 영업률도 뭐 낮은 편은 아주 낮은 편. 여기 뭐 영업률 보면 아주 낮은 편도 아니고, 근데 ROE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 대비, 그러니까 자본 총계 대비 수익성 높은 사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금액으로 따지면 이때는 자본 총계가 1,800인데 지금 올해는 2,900억 정도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300억, 400억 꾸준히 버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매출 하락이 없잖아요. 보면 이제 순차입금 비율도 보면 만시 차입금 계속 늘어나는 회사고 추세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회사죠. 최대 주주도 보면 나이스홀더스 갖고 있고 거의 뭐 40% 이상 갖고 있으면 꽤 많은 종목이 많이 갖고 있고요. 이 종목을 보시면요, 주가를 보면 놀랍죠. 2014년도, 3년도 보면 2,000원대였거든요. 2,000원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쌀 때의 시총, PBR 좀 보시고 가장 비쌀 때, 그러니까 쌀 때쯤 되는 그때를 현명으로 이렇게 보셔가지고 그때 회사 상황이라든지 질적으로 분석해가지고 그때 이제 시총이라든지 뭐 PBR 이런 거 다 보시고 이 꼭지점 되는 이때의 시총이라든지 뭐 PBR도 보시고 회사 상황도 보시고 이렇게 보시고 도움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좀 싼 가격대하고 말도 안 되게 좀 비싼 가격대를 보시면 매도할 때 도움이 분명히 되실 겁니다. 대신 이제 종목을 꾸준히 보시면 도움이 더 되실 거고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뭐 폭락장을 피해 나갈 수는 없지만 보시면요. 지금 이제 재무제표가 보통 5년치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전 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종목은 지금 9천억이니까 지금 이전에 보면 이게 한 1,000억 언저리였을 거예요. 언저리 1,000억 언저리인데 제가 이제 돈 많이 벌어준 기업들 보면 투자자들한테 대부분 저시총이 시작한 경우는 되게 많고요. 저시총에서 시작할 경우에는 그때 매수할 경우 유리한 점은 몇천억까지 가는 게 기업가치 상승률보다 훨씬 상회가 주가 상승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회사라는 게 처음에는 적은 범위로 하다가 점점 커질 거잖아요. 근데 커진 상태에서 커지기는 쉽지 않은데 적은 상태에서 커지는 것은 일정 기간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회사 같은 경우 영업이익도 보면 480억, 513억, 627억, 700억, 지금 800억까지 그러니까 매년 더 증가하고 있거든요. 물론 매출 증가하지만 이제 이 폭이 낮고, 이 회사 이제 질적으로 따지면 이게 독점력이 좀 있어요. 그게 몇 업체가 이 이제 신용 산업이든지 기업 평가 뭐 이런 사업을 좀 나눠 먹게 하는 거거든요. 대신 이제 진입 장벽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국내 업체 유일하게 개인 신고와 신용 정보와 기업 신용 정보 사업을 모두 이용한 기업으로서 꾸준한 기업이에요. 근데 뭐 지금 사라는 건 아니고요. 이때나 좀 쌌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결국 10배 이상 올라온 종목을 통해서 저희 이제 보는 이유는 결국 어떤 기업이 투자에 큰 돈을 벌어주는데 그 회사들은 질적인 것은 어떠고 수치로 보이는 것은 어떤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그것도 이제 쌀 때 사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많이 폭락했지, 거의 반토막 가까이 냈지만 지금 이제 폭락장이라서 대부분 종목이 떨어진 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보면 외인이 38%예요. 외인이 꾸준히 이제 보유 비중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보면 여기서 보시면요, 31%에서 지금 뭐 거의 38%까지 올라왔죠. 2년 동안. 꾸준한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성은 좀 약하더라도 돈이 계속 쌓이니까 그걸 어느 정도 처진 것 같고요. 보시면 배당이 한 300원 언제는 나오니까 이게 150원이면 1%, 300원이면 2% 나오네. 배당이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제가 이제 종목을 특히 이제 여러 종목을 볼 텐데 이번에는 이제 심리투자 종목을 주로 보는데 심리투자 종목들 보면 대부분 수치가 되게 예뻐요. 이게 상대적으로 탁월하죠. 물론 이제 경제회자는 상대적인 개념이라 절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 이상의 기업을 경제시장하는데 구분하기 쉽지 않죠. 왜냐면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좀 다르잖아요. 미국은 좀 더 매출 확장 가능성이 좀 큰 종목들이 많고, 그렇지만 나이스 정발통신 이런 신용 정보 같은 경우는 진입점이 좀 높은 업종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되게 오래전부터 봤지만 항상 매출 이렇게 꺾이고 이런 경우 거의 없더라는 게 기존 업체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고객이. 그래서 나이스 평가 정보도 그런 업종이고요. 10배 올라온 종목이고요. 물론 이제 회사가 큰 변화 없으니까 돈은 계속 쌓이니까 하루에 거의 20종목이잖아요. 제가 이제 좀 더 수익적으로 많이 따지면 좀 주의하게 볼 상황이 영업이율이나 ROE거든요. 그러니까 ROE가 탁월히 높든지, 아니 영업이율이 탁월히 높든지, 아니면 둘 다 높든지, 그걸 이제 주의 있게 보시고, 매출액은 하락이 없는지, 매출 하락이 있으면 대부분 IT 반도체는 매출 폭락이 많은데 그런 경우 결국 올라가다가도 꺾어지고, 그런 걸 경험했던 기존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 신규 매수자 같은 경우 실제 꺾이는 순간 바로 던져버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꾸준한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 꺾이면 사지만 막 그거 던지지도 않고 어차피 계속 올라갈 거 아니까, 그런 소수 기업이 있으니까 좀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종목을 좀 많은 종목을 먼저 훑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한 종목 한 종목씩 조금 할 생각이니까 지금 한 종목을 너무 깊게 들어가면 이제 기본적인 사항을 이제 제가 심리투자 종목이 어떤 걸 맛보는 측면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나중에 영업이율이라든지 ROE 높은 종목이라든지 뭐 저시장 이런 걸 꾸준히 하고 어느 정도 입력하고, 그런 상황의 종목들은 결국 나한테 돈을 벌어준다, 이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작업을 하니까요. 목적에 충실하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목표. 그 다음에 고려 신용 정보가 있거든요. 고려 신용 정보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것도 이제 최대주가 당연히 보면 이제 관련 최대주 쪽이 거의 49% 갖고 있죠.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게, 자기가 자기 회사가 좋다고 생각하면 지분을 팔 리가 없고, 대부분 자기 가족들이나 그런 사람 다 나눠 하겠죠.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 회사 돈 가지고 그 자기 회사의 지분을 사든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좀 수익성이 계속 높다는 걸 확정적으로 아니까 아마 그런 경우가 너무 많고요. 이 고려 신용정보도 이제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물론 악명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이제 채권 그쪽 추심 쪽에 있는데 악명은 없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채권 추심업, 신용사업, 민원 대행업을 용이하면서 이렇게 이제 신용정보 기준 채권 추심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음. 그 전에 전국 네트워크만 갖고 있으면서 결국 이것도 이제 진짜 좀 어느 정도 있어요. 왜냐면 처음에 긴가민가 할 때 이렇게 장기간 계속 매출 하락이 없죠. 대부분, 그러니까 심리투자를 하면 한번 먹고 싶다. 그럼 매출 하락인 종목들, 그러니까 안정적 변화가 있는 종목은 안 사는 게 좋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보면, 대박 종목을 보면, 물론 이제 기업이
매출이 급등해가지고 단기간에 올라온 종목은 뭐 예외지만 대부분 꾸준하게 돈 벌고 잘 버는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 하락이 거의 없어요. 뭐 근 5년 동안 아니라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종목이 대박 칠 확률이 되게 높고요. 심수사도 치고요. 그러거든요. 이 종목도 보면 매출 하락도 거의 없고, 물론 정체적인 건 안 좋죠. 영업이익도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이 회사는 이제 워낙 많은 채권 출심을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낮은 편인데, ROE 보세요. ROE 뭐 20, 30을 호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구국지효로 회사라는 것은 ROE, 그러니까 자기 자본익률, 돈이 쌓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거래 신용 정보 같은 경우는 조금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는 게, 배당을 좀 많이 해요. 보면 한 주당 600원 버는데 300원 배당하잖아요. 거의 반틈을 배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 증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증가하는 게 지금 2배 증가하면 2,700원 돼야 되고 막, 그런데 이게 ROE 20이 넘는 종목이니까 거의 30 종목이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이게 BPS, 한 주당 자산 가치가 증가 안 하는 편에 속하거든요. 왜냐면은 배당을 많이 하니까요. 배당을 많이 하는 게 좋긴 한데, 배당의 단점, 배당주 단점은 자본을 계속 가져가니까 자본이 안 쌓이잖아요. 근데 어떤 회사는 배당을 조금 주고 자본이 많이 쌓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높은 ROE를 유지하려면 이전에, 그 전에보다는 훨씬 돈을 많이 벌어야지 자본이 쌓이면서 분모가, 이제, 자본이니까, 그래야지 ROE 20이나 30을 유지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배당으로서 자본을 계속 가져가니까, 이 ROE 20, 30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배당을 많이 안 했으면, 배당을 많이 해가지고 자본이 많이 안 쌓이는 편에 속하는 종목이니까, 거기에 대해 좀 생각의 여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ROE 이렇게 높은 것만 보지 말고, 이게 배당으로 많이 지출돼서 어떻게 보면 그런 효과가 있는 건가 아닌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게 보면 거의 2012년 13년도에 보면 거의 1,000원짜리가 얼마 전에 10,000원 찍었잖아요. 그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10배 올라간다고 해서 1년에 100% 먹는 거잖아요. 대단한 거거든요. 제가 이제 쉽게 보니까 이때 시총, 이때 PBR, 이때 회사 상황, 이때 시총, 이때 PBR, 이때 회사 상황, 이를 보라는 거거든요. 계속 보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니까요. 보시면 이 기업 같은 거 보세요. 근데 놀랄 게 시총이 적죠. 많이 올려도 시총이 적어요. 그럼 이때 시총이 얼마였을까요? 거의 100억대였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100억대 종목이 거의 없죠. 지금은 상장하자마자 IPO를 좀 과하게 하기 때문에, IPO를 좀 과장하게 이제 주식을 좀 뻥튀기 해서 올리기 때문에 100억달, 200달은 거의 없거든요. 막 처음 나오자마자 막 1,000억대, 2억, 1,000억, 3,000억 이러거든요. 규모가 적더라도. 근데 예전에 이제 그게 가능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저시총이었고, 저시총이, 그러니까 같은 사람, 당연히 저시총이 사는 게 더 현명해요. 그렇지만 이제 회사 상황이 어떤 걸 봐야죠. 무조건 아무런 경제회사 전혀 없어버리고 뭐 그런 종목을 사라는 건 아니고요. 되게 가파르죠. 그러니까 잘 버는 게 투자자들의 큰 수익을 주는 종목들 같은 거, 이게 지금 보면 이 기업 가치가 10배 증가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수익성이 좋은 종목, 특히 ROE 같은 거 높은 종목, 100배 주식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특별히 상위 정말 상위 1%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기업가 상승보다 홀딩 상위의 주가 상승이 있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표현을 퍼가 높아진다 이런 말 하거든요. 퍼가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시총이 커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보면 지금 예전에는 180억인데 지금 330억이다. 지금 이제 1200억이니까 PBR이 거의 4에 가까우니까 싼 건 아니고요. 이때 이후로 계속 비쌌었어요. 계속. 근데 갑자기 모르죠. 이게 갑자기 막 3,000원 될 수도 있잖아요. 회사는 멀쩡한데. 그때 이제 매수 타이밍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3,000원대 산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최근 몇 년 동안 주가 상승이 되게 가파르네요. 경제 회자가 있어 보이죠. 어느 정도. 채권, 이거 특히 이제 이거 채권 추심 쪽으로 1위라니까. 그리고 또 나스미디어.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보시면 디스플레이 광고를 중심에 인터넷, 모바일,
이런 광고업을 주로 하는 회사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최대주가 KT예요. 그럼 KT 관련 광고는 다 이 회사한테 몰아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메리트가 있는 회사고 KT라는 게 큰 회사니까 그 지분도 59% 되게 많이 왔죠. 당연히 광고업이 되게 유리한 게임을, 그러니까 관계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그걸 효과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원래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광고업은 솔직히 이제 노동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이런 인터넷 광고업은 좀 다르지 않아요. 인터넷을 활용한 거니까. 그래서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디지털 5개 강의도 하고 IPTV도 하고 모바일도 하고, 그래서 이 회사는 좀 괜찮은 기업이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이때 주가가 보시면 여기 좀 많이 상승한 종목이거든요. 이게 보시면 이걸 보시면 이제 2013년도에 보면 8,000원, 지금 거의 7만원, 7,000원, 거의 10배 올라왔거든요. 이때 이제 보시면 이게 수익성이 지금보다 꾸준히 올라왔던 시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보면 2018년도에 꺾어졌잖아요. 2018년도에 보면 이때 지금 꺾였죠, 이렇게. 며칠 증가하면 하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가가? 그때 이제 주가 상황에 따라 다르죠. 만약에 고가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이게 보면 7만 7천원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이때 그 다음에 2만 원 떨어져 3분의 1 통은 났거든요. 과학이 올라갈 때는 PBR 무시해요. 실적 좋을 때는.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실적이 그만큼 호응할 수 있는 게 아닐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3분의 1 토막 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워낙 있을 때는 비쌀 때고 이제 재가격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계속 이러고요. 근데 이 기업 같은 이제 영업률이 되게 높은 곳은 유의미하고요. 근데 이제 ROE는 점점 이제 자산가치 자본총계가 증가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때는 1,200인데 지금 작년간 1,700이잖아요. 같은 돈을 벌어도 자본이 증가하면 ROE는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회사가 아니라 보세요. 순이익이 더 늘어나요. 근데 ROE는 안 늘어나요. 왜냐면 자본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ROE를 유지하는 기업, 장기 유지한 기업은 대단한 기업이죠. 왜냐면 그만큼 계속 순이익이 증가한 기업이니까. 그래서 나스비디오도 일반 광고만 한다면 좀 힘들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바일은 인터넷 이런 광고를 하려고 KT가 또 물량을 밀어주니까 오늘 저 해자가 있다고 봐야죠. 그러지만 이제 이게 지속성 있냐, KT 위에 뭐 다른 업체에 얼마나 그런 거 하냐,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보시면 수치로도 결국은 수치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수치도 예쁘고 질적으로 좀 괜찮고 이런 걸 경제 해자가 있으니까. 여하튼 -400원인데 지금 이제 계속 늘어나가지고 늘어난 추세죠. 그러니까 꾸준히 돈을 쌓는 기업이에요, 지금 최근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2년 동안 뭐 매출도 증가하고, 근데 많이 증가하는 건 좀 아쉽지만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란 상태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웬만큼 실적이 좋아지지 않은 이상 행보예요, 행보. 왜냐면 이때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막 폭발한다, 매출량 폭발한다. 이걸 밀어버리겠죠. 근데 이게 크게 변화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증가했다 하더라도 자본총계 증가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오히려 예전은 15인데 지금 14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의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올릴 만한 힘이 없는 거죠. 결국 누군가는 올리는 건데 그 사람들도 뭔가 보고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더 상대적으로 우위성 있는 거 더 선호하니까요. 그 다음 단원이 제가 예전에 갖고 있던 종목, 이때 이제 샀던 종목인데 물론 팔아먹었어요. 제가 이런 걸 뭐 지금은 좀 알지만 이때 이게 원래 장기간 이렇게 올랐다 내려했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기간 동안 기업가치 이렇게 계속 증가 중이었어요. 근데 이제 횡보하니까 힘들잖아요. 홀딩하기가. 그러다가 이제 이 기업가치 증가하는 동안 횡보 기간 동안 기업가치 증가폭하고 이 주가하고 갭이 커질 거 아니에요, 점점.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툭 치고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때 시총, 이때 PBR, 이때 회사 상황이거든요. 이제 제가 기본이 7,800을 일했거든요, 시총이. 그때도 영업률이 높았어요. 제가 말했지만 1,000억 이하 자리 종목 영업률 10% 이상 종목은 남다른 종목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유의미하게 항상 보시고 1,000억 아래 중에 10% 이상 무조건 나온 게 소수예요.
지금은 알지만 이때 보세요. 이 회사 상황을 보신다면 주가는 최근에 많이 떨어졌지만 회사 상황을 보시면 500억, 900억, 1000억, 1200억, 3000억 계속 돈 쌓여요. 당연히 부채는 보세요. 부채가 안 늘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자본만 증가하니까 당연히 부채비도 낮고 부채비도 8%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체제가 좀 바뀌었네. 코리아 센터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이게 이제 51% 되게만 갖고 있네요. 욕심나니까 이걸 뭐 많이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위엔 10%고요. 이 사람 업종을 보면 이게 원래 이제 컴퓨터 부품 제조 주요 부품이 가격 비교하는 걸로 시작했거든요. 지금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따로 가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래 메리트는 단어가 이제 가격 비교해서 돈 버는 기업인데 그래서 이제 그 필요비가 좀 적게 들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컴퓨터를 세팅해 놓으면. 근데 이제 이게 커나가니까 이것저것 만지다 보니까 보세요. 전문업체, 마켓플레이스, 이거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처음에 했던 이제 경제 회사에 있어 보이는 이게 저도 옛날에 이제 컴퓨터 많이 좀 사고 그랬었는데 그런 업을 좀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많이 이용했었죠, 예전에. 근데 지금 이제 이거 말고도 다른 이게 약간 경제 회사가 크다고 하긴 못하죠. 왜냐면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워낙 이제 작은 규모 사업이니까 효율적 규모 그런 업종일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침입도 강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은 계속 쌓여요. 이거 보시면 또 다른 게 보이니까요, 이렇게. 근데 이제 보시면 예전에는 매출 증가 이렇게 컸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최근 2년 동안은 매출도 뭐 좀 그렇고 영업이 또 오히려 하락하고 보면 판가미도 최근 이제 1분기 증가하고 잠깐만요. 판가미도 증가하고 그래서 이제 올해 매출도 정체 중이고 판가미도 증가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영업이 떨어지고 영업이 하락이라는 것은 매출에 가만있어도 주가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폭락장에 더 떨어진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다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이 아니라 영업이익은 판가미 조정하면 오너가 그 영업이익을 좀 더 늘릴 수도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매출 상황이에요. 회사 커지는데 매출이 정체이 된다. 그러면 문제 생기는 거죠. 판가미 늘어나니까 당연히 영업이익 하락된 거고 주가는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때 2,000원 있잖아요. 이때 사도 뭐 4,000원 살 수 있는 건데 제가 이때 사가지고 가만히 있었으면 10배 먹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때 보시면 이때 제가 판 이후로 꾸준히 올랐어요. 근데 그때 회사를 보시면 2020년도까지 계속 매출 영업 증가 중이었어요. 뭐 200억, 380억, 378억까지 계속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주가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때 이제 최고 PBR 이때 이제 PBR 0점대였어요. 이 저점에서는. 이제 2020년도 뭐 이렇게 그때 보니까 PBR이 3점대까지 올라간 거예요. 물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주식수가 똑같다는 전자에 안 변한 전자에 지배주주 순자산이 느는 수가 빠른 기업은 그래서 이때 순자산 900일 때 PBR이 1일 시총 얼마죠? 900억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1719일 때 PBR이 1일 때 시총 얼마죠? 1700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른 자산가치 증가가 워낙 빠른 종목은 시총이 늘어나도 PBR이 높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비싸 보이지 않은 거 시총 많이 늘어났어도 자산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시총이 커져도 PBR은 안 올라가기 때문에 물론 한계가 있죠. 이 회사 같은 경우 사업 그 영역이 그렇게 많이 보세요. 매출을 보시면 이게 1000억, 2000억대잖아요. 반도체는 조그만 회사도 몇천억 또 기업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효율적 규모 있는 거기서 좁은 회사로 돈을 계속 벌었던 기업인데 이걸 지금 경쟁회사도 많아지고 컴퓨터 지금 보면 네이버 들어와서 좀 싸게 파는 데 많잖아요. 예전에 이제 다나와나 애누리랑 몇 군데 없었는데 그렇지만 이 기간 동안 이 주가가 상승하는 중간 동안은 매출 영업이 계속 증가했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기업가가 계속 증가하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는 데서 이 갭이 그러니까 주가
올라간 거 누르고 있는 거죠. 기까지 상승하는데 주가 안 올라. 그래서 어느 순간에 스프링 튄 것처럼 툭 치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게 10배거든요. 중요한 게 이때 시총, 이때 PBR, 이때 회사 상황. 그때도 마이너스 차입금 회사였거든요. 몇 백억. 그래서 통째로 먹고 싶은 그런 회사였던 거예요, 이때. 근데 이제 최근에 성장이 정체되니까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작년부터. 그러고요. 또 DNC 미디어 같은 기업 같은 거 보시면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 4천, 5천 원 정도 최저 3회 근데 이제 최근에 막 거의 5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요. 10배 올라간 건데 이게 단기가 이제 1, 2, 3, 4, 4년 만에 10배 올라간 거거든요. 뭐 하는 업종인가 볼까요? 보시면 웹소설, 웹툰 콘텐츠 제작하고 유통, 출판, 유통하는 사업, 콘텐츠를 전자책으로 변화하는 다수 플랫폼. 플랫폼 나오네요. 그쵸? 네트워크 효과를 활용하는 업체네요. 그쵸? 그리고 이제, 이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이 훨씬 매출 확장성이 강하거든요. 반도체도 그런 거고요. 그 중국, 일본, 동남아, 특히 북미 시장에서도 서비스하고 있음. 2020년대 웹툰 사업부를 분할하여 웹툰 제작도 하고 있네요. 이 회사 보면 지분 많네요. 2명이 46%, 카카오 페이지가 23%. 이게 지금 이걸 제가 간만에 봐서인가 이게 지금 23% 들어왔네요. 카카오 페이지가. 이 회사는 좀 괜찮은 회사라 봐야 돼요. 왜냐면 보시면 특히 이제 미국 기업 중에 네트워크 효과를 이용하는 기업 같은 건 되게 매출 확장성, 회사 커진 경우가 순식간이거든요. 좀 경쟁력이 있으면. 그래서 이제 여기 옆에도 제가 네트워크 효과 유형을 적어놨지만 저희가 몇 종목을 갖고 있냐는 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 종목 정도, 한 종목 이상 정도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회사를 보유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되게 현명해요. 왜냐면 미국의 가장 큰 회사, 시총 가장 큰 회사들 리스트를 딱 뽑아놓으면 플랫폼 회사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도 미국을 따라가니까 그걸 감안해서 이게 이제 대세인 거예요, 지금은. 플랫폼 회사가. 그리고 보세요. 영업이익률 보세요. 20% 나오죠, 20%. 최근에는 지금 판관비 증가해가지고, 영업이 안 나와서 그렇지만, 아무튼 20% 꾸준히 나왔던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가 상승에는 당연히 경제적 해자가 있어야지 계속 돈을 버는 건데 경제적 해자조차도 수익성이 숫자되지 않으면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숫자 된 거, 그러니까 경제적 해자 있어 보이는데 거기 숫자까지 돼요. 숫자까지 되면 돈 많은 사람은 당연히 선호하는 거죠. 이 ROE라는 것은 오히려 솔직히 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ROE는 자본 총계가 크면 ROE 낮거든요. 근데 쉽게 말해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 저번에도 드린 것 같은데 영업이익 높은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 이제 만약 계속 매출 대비 높은 영업이익을 낮게 할 수 있는 기업 같은 경우 매출만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만 확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계속 2%, 20% 내도 보면 영업이익이 엄청 높아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매출이 증가하잖아요. 보세요. 영업이익 높은 회사 같은 경우 특히 20% 이상 매출만 증가시키잖아요. 그럼 매출 증가보다 훨씬 상이한 영업이익 증가가 들어가요. 그래서 100억 벌다는 회사가 20%면 20억 벌지만 200억이 되잖아요, 나중에. 그럼 40을 벌게 돼요. 영업이익률을 안 변해도. 그래서 영업이익 높은 회사 같은 건 특별 취급을 따로 하셔야 돼요. 나중에 저희가 당연히 하게 될 건데. 그래서 옛날에 낮았지만 매출 증가하고 영업이 폭발하기 때문에 ROE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이 잠깐 정체했네요. 제가 그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정체 중에 영업이 하락해서 주가 폭락한다. 그럼 매수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폭락을 안 했죠. 왜냐면 3.78이니까 PBR이 싸지 않죠. 근데 이 종목을 제가 좀 아쉬웠던 이유가 옛날부터 봤던 종목인데, 이전에 매수를 못했거든요. 계속. 근데 이 종목이 항상 비싸게 그랬대요. 보시면 2.0 아래는 한 번도 없잖아요. 쉽지 않죠. 접근하기가. 그래서 PBR도 10 아래로 된 적도 없고. 그렇지만 언젠가 매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플랫폼 회사다. 좁은 회사인지 넓은 회사는 다시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플랫폼 회사 회사는 있어 보인다. 그거 수치화도 되고 최근 뭐 몇 년 동안 뭐 며칠 꺾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최근에 영업이익만 꺾였지. 당연히 제가 좀 중시하기는 만약에 차입금 당연히 사고 이거 좀 늘어난 추세고 당연히 이런 회사는 부채비는 낮아요. 다 그래요. 근데 거의 다. 물론 반도체 이런 게 반도체나 IT 같은 건 매출 증가폭이나 뭐 갑자기 하락폭이 크고 막 이런 건 여러지만 일반적으로 장기적으로 홀딩식 마음 편안하게 해주고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재무제표가 비싸고 업종도 되게 비싸요. 의료기업은 많이 없어요. 하청업체가 잘 없어요. 그걸 아신다면 그럴 대박 종목이 될 종목을 일부라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라운테크 보면 1200원짜리가 지금 얼마죠? 24,000원 엄청 올라갔죠. 뭐하는 업종에 볼까요? 반도체. 보세요. 요즘에 로봇 이런 게 조금 각광받잖아요. 그쵸?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의 개발 공급하고 있는 업체. 이게 반도체 업체인데 로봇 자동차 시스템 제조업을 주로 사업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 이슈화 돼가지고 이런 종목 많이 올라갔죠. 지분 돈이 적진 않네요. 39%니까. 근데 이게 조금 솔직히 경제 해자를 논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 보면. 왜냐면 지금 수익 나는 것도 짧고 이 회사가 지금 되게 조그만 회사잖아요. 지금 2천억 됐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가총액이 보세요. 100억대였어요. 100억대. 그쵸? 그러니까 엄청나게 규모가 적은 회사였어요. 보시면 매출도 보면 안 좋다가 최근에 더 이게 워낙 이게 여기서 200대에서 120억 떨어지니까 어느 위치도 안 갔지만 그래도 막 40% 증가하고 낙폭 효과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00억 지금 이제 더 늘어나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각광받는 업종이니까 최근에 3분기도 1분기도 보면 며칠 정도 되신 것 같아요. 회사 상황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길지만 보세요. PBR이 얼마죠? PBR이 10이 넘어요. 보면 자본이 20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2천억대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PBR이 10에 가까우니까 지금 살 상황은 아니고요. 특히 저시총, 이제 저시총일 경우에는 제가 말했지만 시세가 갑자기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기업가치 상승폭보다 훨씬 상황의 주가를 그냥 찍어서 날려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못 사주면 이때 샀어요. 근데 갑자기 실적이 막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가격은 다시 안 올 것 같잖아요. 그러면 당분간 홀딩이 좋아요. 실적이 계속 개선되는 동안은 왜냐면 이 가격이 안 오니까요. 안 오는 가격, 당분간 오기 힘든 시총, 그땐 주가에 샀으면 가만히 기다리시면 실적이 좋은 종목은 알아서 찾아서 애들이 올리거든요. 그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걸 많이 목표하다 보면, 근데 이제 여기 샀을 때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복불복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좋다면, 이때 사서 홀딩하면 되게 큰 수익을 줘요. 이때 보시면, 지금 PBR이 낮은 적이 없어요. 거의. 그쵸? 그래서 사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시점 보고 살 수는 있겠죠. 150억. PBR은 비싸지만 이때 이제 왜 이렇게 비싸냐면 이 적자 폭이 커가지고 자본이 엄청 적어졌거든요. 라운테크가 제가 이 종목을 잘 아는 종목은 아니라서 지금 수치를만 보고 하는 건데 경제 해자 있는 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문득 어떤 게 생각이 안 나네요. 경제 해자 원천 중에서. 그지만 요즘에 각광을 받으니까 워낙 저시총에서 올라가서 저시총 종목 실적이 나오면 그냥 찍어서 날려버리고 PBR 무시해서 올리거든요. 근데 떨어질 땐 또 다르죠. 실적이 조금만 꺾이면 바로 이렇게 몇풀 토막 날 거예요 아마. 근데 실적이 안 꺾였는데 몇풀 토막 난다. 그럼 또 다른 거죠. 1000억 아래까지 떨어지면. 아무튼 이건 경제해자로 접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워낙 저시총에서 올라갔으니까 실적이 폭발했으니까 이렇게 올라간 거죠. 이때만 보시면 10억 정도 벌려가 갑자기 50억 보니까 당연히 몇 배 올라갔잖아요. 4배 정도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과도하게 올라간 겁니다. 이거
저시총 종목, 저시총류는 또 따로 영역이 있으니까요. 이게 삼화전기, 삼화콘덴서 똑같이 봐야 되는데, 콘덴서 이런 업종이 예전에 한번 진짜 유행 탄 적이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지금 이게 4,000원에서 5만원꼴 올라갔잖아요. 이제 삼화콘덴서 같이 봐야 되는데, 삼화전기만 우선 보면요. 이 당시에 내가 이걸 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수치가 안 나오잖아요. 영업이 이렇게. 근데 최근에 이제 좀 나오지만, 이때 보시면 시총이 얼마일까요? 보시면 지금 1,300원인데 2만원이잖아요. 그러면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면 거의 300억, 400억 이럴 때거든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으면 300억, 400억 종목이잖아요. 이때. 근데 이서 보면 2천억이에요, 매출이. 근데 이제 부채비는 이거 보면 쉽게 사지 못해요. 근데 워낙 이전에 이제 이걸 지금 당장 볼 수가 없는데, 이때 실적이 안 좋다가 엄청 잘 나왔을 거예요, 아마. 지금 볼 수가 없지만, 그래서 잘 나온 다음에 이게 워낙 저시총이니까 이게 끌어올려버린 거거든요. 근데 물론 과도하게 올라오면 또 과도하게 떨어지는 거 맞죠. 근데 실제 이제 이게 경쟁력 해자도 있는 기업도 아니고 그냥 부품 뭐 만드는 회사니까, 콘덴서 만드는데 경쟁 해자 있겠어요. 아무나 다 만들지만 이게 이제 박리 3회로 매출이 2천억이 넘으니까, 원래 이제 이때 시총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나오지만 그때 막 400, 500이 됐을 거, 400억 정도 전후 이랬을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시총은 한 종목 정도는 갖고 있을 필요, 만약 10종목 있다. 그럼 저시총이 하나 살 필요가 있죠. 이때 내가 물론 지금 실적이 좀, 최근엔 좋아졌고, 지금 최근엔 20 많이 나왔네요. 그쵸? 근데 워낙 떨어져서 올라가니까 200억, 작년에 200억이었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PSR로 해서, 매출액 대비 매출액이 많은 회사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고정비가 크면 영업이익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매출 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고정비는 가만히 있고 매출 증가분을 다 상쇄해요. 인건비 이게 웬만하면 다 그걸 커버가 되니까 그 순간에 영업이 확 증가해요. 이렇게. 그래서 저시총은 그게 되게 많이 먹히는 부분이 있긴 해요. 저시총은 따로 얘기하겠지만, 이때 보면 좀 뭐 영업이익이 정말 많이 증가했네요. 그래서 주가도 다시 한번 올라갔고, 이전에도 많이 올라간 게 이때 실적이 급등하니까 주가는 뭐 4,000원에서 5만원 될 정도로 뭐 매출 증가하든지 그런 게 아니라, 워낙 저시총이니까 잘 보니까 그걸 산호하게 주가를 올려버린 거예요. 그런 이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때 샀으면 홀딩할 필요가 있고, 근데 이때 보면, 이때 보고 떨어졌다 사면 안 되죠. 이거 가짜 가격이니까, 항상 가짜 가격이잖아요. 이때에 비해서 이 가격 떨어진다고 해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증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거의 이렇게 급등하게 이렇게 뭐 몇 배 올라온 정도를 사는 것은 현명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때 샀던 사람이 이걸 수익을 취했으면 결코 안 사요. 상당 기간 동안 올렸던 사람들은. 그래서 괜히 이걸 보고 샀다가 고생하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실제 갑자기 또 엄청 좋아졌다 이렇게, 그럼 또 다른 게임이죠. 그래서 경쟁 해자 없지만 저시총제 때문에 실제 급등하니까 주가도 올리는 경우가 있다. 근데 그게 10배가 되니까 저시총이 좀 무섭죠. 그 다음에 에코마케팅, 예증 종목인데, 제가 이따 보고 있었는데, 자, 뭐한 업종가 우선 먼저 볼까요? 국내 퍼포먼스, 동사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 국내 1위 원래는 광고 대행사로서 이게 좀 유명하거든요. 자사 브랜드도 하고, 클럽, 몽티, TTR 뭐 이렇게 성공을 위해서 선도하고 있음. 그래서 이 회사가 되게 솔직히 수익성이 되게 높았거든요. 그리고 보면 지분도 많죠. 왜냐면 자기 회사 좋은 거 하니까 지분을 이렇게 안 팔겠죠, 많이. IPO 할 때 많이 안 넣으시고. 보시면 이게 좀, 그러니까 플랫폼 산업을 유사한 거죠, 그쵸, 거의. 근데 이게 지금 온라인 광고잖아요. 광장 광고가 아니라. 보세요. 영업이익 보세요, 영업이익. 이때도 엄청 높았거든요, 이전에도. 제가 이때 보고 있었는데. ROE도 높아요. ROE는 제가 뭐라 했죠? 자본이 크니까 ROE가 안 나올 수 있지만, 영업이익 높은 회사는 매출만 증가시키잖아요. ROE가 폭발해요, 이렇게. 42가 폭발하잖아요. 당연히 이런 회사 많이 차입금 회사예요. 볼 것도 없어요. 이 회사 문제점은 최근에 이제 여유돈이 생기니까 기업을 인수하고 이러면서
좀 합칠 거 아니에요. 자회사 그 수익하고. 그러려면 그 수익성이 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영업률 지금 11%까지 나오고 막 10%대까지 나오고 그래서 경제회자 그냥 보면 자기가 경제회자 있는 그 업종을 놔두고 이제 유료인 돈이 남으니까 그 돈 가지고 자회사 인수하는데 그게 경제회자가 없는 기업을 인수할 경우에 좀 망가지는 거죠. 그런 얘기를 제가 경제회자 이야기하면서 했잖아요. 그래, 그런 사례일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물론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인수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옛날처럼, 원래 영업률 탁월한 기업에서 30%짜리도 엄청, 뭐 상위 1%짜리였거든요. 근데 영업률이 지금 망가졌잖아요. 그쵸? 매출은 증가하지만. 왜냐면 자회사하고 합치니까 매출을. 그래서 이 기업은 거의, 그런 말 있잖아요. 모든 업종에 1위 기업을 사라고. 그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1위 기업이 괜히 1위 기업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다른 사업도 하면서 매출 증가하지만 영업이익도 하락하고 영업이익률도 하락하고 그래서 좀 망가지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 향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죠. 이것도 보시면 이때 8,000원대에서 3,800원에서 지금 3만 거의 10배까지 올라갔잖아요. 지금 1, 2, 거의 3년, 4년 동안 올라간 거예요. 무섭죠. 내 말은 이런 기업들은 기업 가치는 보세요. 이 기간 동안 해봤자 100% 증가하잖아요. 근데 주가는 막 9배, 10배 올라간다니까요. 이런 특이한 기업들, 특히 이때 시총을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PBR이 1점대였거든요. 보시면 1.5 되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말 하는데 인터넷 관련 기업, 그 플랫폼 사업하는 기업 같은 경우 수익성이 좋은 기업은 1.0까지 거의 안 떨어져요. 보면 어떻게 보면 카카오도 보면 과거에 1점대 초반이었거든요. PBR이. 그러니까 그런 수익 사업을 하는 쪽은 1.0 아래에 사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1점대 정도면 초반에 되면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회사가 망가지지 않고 수치화되면서 현금화되는 그런 회사의 한정에서 말이죠. 예증은 종목입니다,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 오스텐 임플란트. 이 종목 워낙 유명하니까 최근에 이제 문제 터져가지고, 그렇지만 최근에 보시면 또 실적도 또, 이게 내부적인 문제만 없으면 정말 거의 100% 증가했네요. 영업이익이. 그쵸. 그래서 이제 주가 떨어져서 다시 올라가고, PBR이 6이에요. 이에서 보시면 오스텐 임플란트가 거의 국내 제가 알고는 1위인데 그 치과 보면 대부분 오스텐 임플란트를 사용한다고 홍보하잖아요. 되게 많이. 그래서 보시면 지분은 뭐 그렇게 많지 않네요. 외국인들이 거의 29% 갖고 있고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지금 경쟁이 많이 심해졌죠. 이 종목이. 근데 장점은 이게 수출이 가능한 거죠. 국내만 한 게 아니라 수출도 많이 한 거죠. 이게 보시면. 그래서 뭐 국내에서는 나눠먹게 하더라도 수출해버리니까 매출이 계속 확장한 거예요. 이게 보시면 치과용 임플란트, 치과용 소프트웨어 제조 판매 그런 거죠. 여기 보면 2022년 1월 직원은 2천억대 규모 대규모 횡령사건 밝게 상장 폐지 있었으나 거래 재개 결정된. 보시면요, 제가 대박 종목들 특징이 뭐라겠죠? 매출 하락은 없어요. 반도체, IT는 매출 하락 되게 많죠. 물론 워낙 폭발적이면 주가 정말 많이 올라가긴 하거든요. 근데 반도체, IT 종목은 매출 급락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이것도 보면, 이 종목도 보면 오스텐 임플란트도 매출 영업이 하락이 문제가 아니라 폭발하죠. 그쵸. 굳이 매출 시점을 따지면 여긴데 저도 이렇게 많이 올라갈지 몰랐거든요. 솔직히. 보시면요, 이건 지금 10배는 아닌데 제가 워낙 의미 있는 종목이라서 가져온 건데 매출 영업 보세요. 매출 계속 증가하죠. 영업도 계속 증가하죠. 이때 보면 어떻게 보면 매출이 증가보다는 영업이 폭발하잖아요. 그냥 판값을 그렇게 안 쓰면 영업이 폭발해요, 원래. 그래서 이걸 이때 만약에 산다, 막 이제 2020년대 가서 썼네요. 오히려 보면 이때 이제 다 쌌으니까 이거 지금 이게 적자 아니면 이게 비용으로 인해서 적자에 난 거잖아요. 이게 영업이익이 오히려 이때 증가했는데 불구하고 영업이 비영업이 일회성이겠죠. 뭐
그러니까 오히려 폭락기가 온 거고 매수기에 될 수 있지만 이게 이 종목 근데 항상 비싸게 거래되기 때문에 보시면요. 매년 이때는 좀 쌌네요. 이 PB 1.0까지 1점대까지 초반까지 떨어졌네요. 이때가 매수기였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경쟁이 치열하지만 이게 수출로 하는 기업이니까 그게 좀 다른 상황인 거예요. 이제 내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또 한번 터지면 정말 폭락하겠죠. 최근에 주가는 떨어진 건 당연히 지금 모든 종목이 다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 PC 디렉트 이 종목 이제 예전에 25살 먹은 슈퍼은행가 보유한 종목이라서 유명했는데 지금 이제 다 팔았는지 한 5% 이하로 지금 공시한 것 같은데요. 이 업종을 먼저 볼까요? 보시면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제조, 조립, 판매, 임대, 서비스업을 주업종. 이거 그 용산 가면 이 회사 있거든요. 제가 압니다. 근데 보시면 이게 올라간 이유를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건 뭐 경제 회사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업종이니까. 근데 이 회사는 이제 옆에 올라갔으니까 제가 이거 보는 건데 보시면요. 올 차트로 보시면요. 7,000부터 올라가잖아요. 잠깐만요. 보시면요. 3,000원, 이때 보면 2,000원 이랬거든요. 지금 3만원 올라갔잖아요. 지금 2만원이지만. 여기서 보면, 매출 하락 없죠. 매출은 하락 없어요. 그렇죠? 영업이익도 하락 없어요. 근데 금액이 적죠, 규모가. 그러니까 원래 이게, 지금도 1,600억이지만, 이때 얼마였겠어요? 100억대, 200억대 이랬던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저시총이 없어요. 근데 지금 2018, 19년도 300억이었네요. 지금 1,600억 됐지만. 근데 100억, 200억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시총 중에서는 뭐 적자난 기업도 저시총일 수 있잖아요. 근데 흑자라는데 이게 하루에 10짜리 나오는데 10%씩 늘어나요. 그래서 특히 저시총은 영업이익이나 하루에 계속 높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이 매출 증가해 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영업이 어느 순간 폭발하고 하루에 높아져 와버리지. 작년에 27 나왔네요. 폭발할 만하죠, 주가가. 하루 10도 낮은 거 아니거든요, 저시총에서는. 300억대. 300은 쓰레기 많으니까요. 근데 27가 나왔어요. 올라갈 만하죠. 근데 과하게 올라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경제 해자 개념보다는 경제 해자가 없더라도 일정 기간은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업이 엄청난 큰 규모 사업이 아니거든요. 보시면요. 이게 2천억대 뭐 크게 크지 않고 이게 박리담회로 좀 파는 기업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요. 영업률이 낮잖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업종인데 매출이 이제 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나오는 거죠. 열정목 다 봤네요. 뭐 더 있지만 이건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보시면 대부분 굴곡이 없어요. 회사 매출이나 이런 거. 물론 그런 굴곡 있는 기업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홀딩할 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성장한 기업을 저점 사가지고 성장하는 한 홀딩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걸 많은 정보를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